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생육 상태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걸 한번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특히나 지금 염주 측정이 지금 많이 돼 있는 땅이에요. 전번에 토양 분석했던 농가분 여기 한 분 안 계셨나요? 나 보여줬던 거 전에 다녔나? 그때 이 시가 몇 나왔었지? 굉장히 높게 나왔지? 네. 10 몇 나왔지? 17 나왔던가?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예. 17이면 농사 안 됩니다. 근데 토양 시료 채취를 잘못했어. 연기가 가장 많이 있는 이쪽을 걷어갖고 검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이 과육의 색은 약간 적육계입니다. 적육계. 그래서 지금 국내 회사들이 이것들을 계속 개통 분리해가지고 개량해서 계속 개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꼭지 빠지는 걸 많이 잡았어요. 열과 나온 것도 많이 잡았어요. 당도 올리는 것을 아직까지 못 잡았어. 그런데 이 품종은 그 중에 당도가 괜찮다고 하는 품종을 제가 지금 우리 시험지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수정된 날짜가 한 1, 2일 정도 됐을 거예요. 잎은 약간 마그네슘 결핍증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숙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 회장님께서 이제 갖고 가셔가지고 쪼개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품종을 제가 농가들한테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팔아 먹을 데가 없어. 2천주는 파시겠죠, 회장님 힘으로. 팔 데가 없습니까? 못 팔아. 작년에, 재작년에 예산, 충남 예산. 예. 거기 회장님이 이것에 꽂혀버렸어. 상무 그렇게 되죠. 예? 회장이라는 사람 상무. 상호 이뻐. 얼굴. 이뻐. 회장님처럼 이뻐. 나보다 숭악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꽂혀가지고 이제 그 회원들한테 이거 심사. 왜? 그 회사에서 팔아준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예요. 아침은.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제 우리 멜론 전북연합 있잖아요. 우리 전북연합이 지금 이제 팔라고 엄살을 했어요. 그래서 좀 팔기 팔았습니다. 팔기 팔았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안 사. 아니 당도 개량했다니까 회장 드셔보셔.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요걸 우리 일반 네트 메론하고 교배를 해놓은 것 같아. 일반 네트 메론 중에 저격기하고. 그래서 당도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을 좀 해놓은 것 같으니까 나는 아직 안 쪼개봤으니까 회장님 쪼개서 드셔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또 전남 무안내가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농가들 교육을 갔더니 한 농가가 새동을 심어놨어. 새동을. 그것도 이제 호복제로 해놨어요. 무지하게 달려갖고 있어. 공판장에 들어갈 때 3,000원, 5,000원, 6,000원이 나왔어. 한 상자에. 비용도 안 나와. 이렇게 노타리 쳤습니다. 흥농종묘 직원하고 같이 왔다가 되는데 그 회사하고 흥농종묘 직원이 그쪽이 무안 쪽이 양파 마늘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흥농 직원이 요 회사를 데리고 와서 한번 해라. 괜찮다 이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해라. 그리고 때는 안 늦은다. 다만 요 멜론을 홍보했던 전략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사람의 혈관을 청소해 준다. 그래서 이걸 지금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멜론 성분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놈이 뭐 다른 과일에 비해서 몇백 배가 많이 들었다고 자기들 말로는 그래. 근데 그건 나도 모르겠고. 다만 멜론은 좋아. 멜론은 정말로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요.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멜론의 칼륨 성분이 어떤 과일보다 한 100배에서 300배가 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우리가 멜론 재배할 때 땅 속에 들어있는 연기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지금 몸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흡수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근데 멜론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멜론 많이 드십시오. 내가 멜론 재배한다 이제 보기도 귀찮아. 보기도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하지 말고
많이 드셔야 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제 올해 재배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고 회장님 한번 보시고. 그 저격기. 예? 저격기. 저격계입니다. 칸탈로프는 다 저격계예요. 칸탈로프가 저격계 아닌 것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격계일 것이다. 자, 오늘은 어떤 단계냐면, 자, 우리 이 회장님하고 잠깐 밖에서 얘기했습니다만, 1차 비대기 단계, 그 다음에 1차 네트 발현 단계, 그 다음에 2차 네트 발현 2차 비대기 단계, 그 다음에 수확전 관리 단계, 그 다음에 수확 적수기 과정. 적수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과정을 마치고 7월 1일 날은 병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비대기. 수정 끝나고 나서 약 3일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3일. 수정 끝나고 나서 3일, 2, 3일 정도 지나 수정 끝나고 나서 그러면 과일이 계란만하게 큽니다. 이 계란만하게 큰 상태에서 메론이 크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많이 크면 150g까지 큰다. 하루에 많이 크면. 자, 이 시기가 1차 비대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과일을 키우지 못하면 바로 사수 메론 만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차 비대기. 전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 333 전법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차 비대기. 수정 후 3일. 수정 후 3일입니다. 지금 물 주는 것은 내가 30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가 제 농장에 보면 가장 물을 많이 주는 시간이에요. 30분이. 30분. 3회. 그래서 333 전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3회는 여기에서 30분은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다만 이때 물을 많이 줘야 된다. 많이 주는데 한 번에 절대로 많이 주지 마라.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나눠서 많이 줘라고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메론이 달려 있어요. 오늘 30분을 줬습니다. 1일차에 30분 줬어요. 그 다음날 무게를 달면 150g이 큽니다. 줬어요. 하루 지났어요. 하루. 그 다음에 재면 몇 그램 크냐? 100g에서 80g 큽니다. 그 다음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 약 50g 정도 큽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주고 놨더니 그 다음날 많이 컸더라. 근데 그 다음날은 좀 덜 컸더라. 그 다음날 가니까 좀 더 덜 컸더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오늘 물을 주니까 많이 흡수해 갔어요. 많이 흡수해 갔어. 그러니까 많이 컸어. 하루가 지났어. 흡수량이 떨어져. 이렇게 좀 덜 커. 또 하루가 지났어. 이게 흡수량이 또 떨어져. 이게 또 좀 덜 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자주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대량이 올라가는데 하루에 150g, 하루에 100g, 하루에 50g. 그러면 3일 만에 얼마 컸죠? 300g. 300g 컸습니다. 요것이 한 번이에요. 두 번 줘. 두 번 줘. 요 10일 안에 150g 정도 크는 피크 타임이 있어요. 그 피크 타임 전이나 그 피크 타임 후는 비대량이 떨어집니다. 어떤 날은 물 주고 그 다음날 재면 150g이지. 어떤 날은 물 주고 그 다음날 재니까 100g 밖에 안 크더라. 이때 300g 컸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200g 컸다. 그 다음에 200g 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g 컸죠? 700g. 그래서 1차 비대기 때 과일의 크기를 600g에서 800g 정도로 만들어주면 무조건 사수짜리 메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차 비대기예요. 자, 이제 이 시기에 애로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가 와 계속. 그러면 생육이 정지됩니다. 안 커요. 하루에 100g 커야 할 놈이 30g밖에 안 커. 비가 와버리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메론은 외부 환경 조건하고 굉장히 민감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정하는 날짜입니다. 수정 날짜. 자, 어떤 놈은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고 있고, 어떤 놈은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놈은 꽃이 아직 안 나왔어. 이 놈은 수정되고, 이 놈은 내일 모레나 될 것이고, 이 놈은 한 4일 후에나 될 것이고, 하우스 한동 안에서 이 차이가 나온다고 얘기입니다. 저온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고온계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시에 요일동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3일 만에 다 펴버립니다. 요 기술을 여러분이 터득을 해야 돼. 그러면 3일, 수정하는 날짜를 최소한 3일로 압축을 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시에 키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이만큼 컸고요. 하나는 이만큼 컸어. 하나는 이만큼 컸어. 다 달라. 한바탕 안에서 이런 차이가 나죠. 착과 절이 위치를 가지고 수정시키는 날짜를 조정해 주라고 얘기입니다. 요놈은 많이 커나서 15절, 요놈은 10절, 요놈은 13절. 착과 절이를 가지고 꽃 피는 날짜를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10절 이상만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그런데 밀시간 농가들은 고절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절이보다 고절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키우는데. 그래서 마지못은 10절로 잡고 10절에서 15절 사이로 꽃이 피는 단계를 봐서 조정해 주는데, 큰 놈 결과지를 남길 때 있죠. 결과지를 남길 때, 자, 적은 놈을 10절로 잡은다면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포기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통상적으로 한 95% 정도를 맞춰가야 되니까. 아무튼 고온계는 3일 안에 다 끝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서 이 착과 절이를 남길 때 마디수를 여러분이 잘 정해야 된다. 잘 정하는데 그 마디수를 정할 때 결과지가 한 5cm 정도 나왔다. 11절에서 5cm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이 5cm 정도 나온 놈만 남기고 밑을 싹 훑어버려라 얘기입니다. 그럼 꽃이 거의 3일 안에 다 피어버려요. 요게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어떤 놈은 10절이 되고 13절이 되고 15절이 된다. 그러면 3일로 다 압축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놓으면 3일 만에 꽃이 피어. 그러면 꽃 똑같이 1차 비대에 들어가, 똑같이 1차 네트 나와, 똑같이 2차 비대에 들어가, 똑같이 2차 네트가 나와. 수확하는 날짜도 1일부터 3일이라면 1일날 수정한 놈 무시하고 요놈 수정된 날로 수확 일자를 잡아버리면 전체가 다 맛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맛있는 메로디야. 첫 번째가 온실 안에 들어있는 천주라면 천주가 고르게 다 같이 크기도 같고 네트도 이뻐야 되고 수확하는 시기도 같아야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착과 절이를 남기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놈은 과일이 이만큼 커버렸어. 이놈은 과일이 이만해. 이놈도 이만해. 그런데 이놈 보니까 이놈 위에 달린 놈이 이만하더라. 그러면 이놈을 없애라고 얘기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과일 좀 크게 예뻐. 예쁘니까 이걸 남기고 싶어. 이놈 남기면 요거에 맞춰서 물관리를 하다 보면 이놈은 열피성 네트가 나와버려. 열피성 네트는 뭐냐? 네트의 굵기가 내 손가락만 해야 되는데 내 팔뚝만 한 놈이 군데군데 툭툭툭 터져 나와. 이게 열피성 네트예요.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지금 내가 3개 남기라고 했죠. 자꾸하지. 기상의 이변 때문에 2개만 남겨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꽃이 안 펴버리거나 암꽃이 낙태가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한 개를 더 남기자. 물론 요거 적과하고 할 때 일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3개를 남기라고 했어요. 이 3개 중에 비슷한 놈 크기, 이 비슷한 놈 크기 중에서도
색깔이 비슷해야 돼. 색깔이 색깔이 비슷해야 돼. 색깔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 메론이 크면서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한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회백색으로 색깔이 약간 변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진녹색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경화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껍데기가 딱딱히 굳어가는 단계예요. 껍데기가 딱딱히 굳어가면 그때부터 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일의 크기는 비슷했는데 이놈이 색깔이 진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놈은 연녹색인데 이놈은 회백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면 이놈은 무조건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위쪽 위치를 놔두는 게 더 낫다. 색깔로도 판단하는 겁니다. 고품질의 메론, 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다 똑같은 메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크기가 비슷한 것, 두 번째 과피의 색깔이 비슷한 것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과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33 전법을 도입했더니 바로 10일이 경과됐습니다. 10일. 이 10일은 수정 후 10일입니다. 봤더니 메론 꽃자리 있잖아요. 꽃자리를 봤더니 꽃자리 가장자리가 금이 가기 시작해. 네트가 발현되는 단계입니다. 여기 하루 딱 지나면 어디가 또 네트가 나오냐면 옆구리가 하나씩 터집니다. 옆구리가 터질 때 물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메론 만들어집니다. 껍데기가. 네트가 안 예쁜 메론이 만들어져.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네트가 발현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기본 5일간은 물을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고 나서 수정 들어갔습니다. 수정 후에 1차 비대기 들어갔습니다. 1차 비대기. 이때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메론 전 생육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1차 비대기 때. 그 다음에 5일 동안 10일에서 15일까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일간 수정 끝나고 나 8일간이죠. 8일간 물을 4번이나 줬어. 근데 네트가 나올 때는 5일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줬다. 1차 네트가 나올 때. 이 시기에 물이 들어가면 메론을 1차 비대에서 키우지 못한 농가들이 메론이 너무나 적으니까 키우려고 물을 줘. 그럼 메론은 좀 큽니다. 1차 네트가 나올 때 메론이 축축 늘어나 밑에도 많이 건 100g씩 커버려요. 하루에. 많이 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을 줘버려요. 그러면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메론이 나온다. 그래서 원칙은 이 5일간은 기본적으로 물을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물을 줄 수가 있다. 나무 이쪽에 보니까 약간 자울자울해. 이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때는 물을 주는데 내가 평상시에 줬던 물량의 최소한 3분의 1 이하로 내려라 그 얘기입니다. 30분 줬으면 10분, 20분 줬으면 그냥 5분만. 많이 주면 안 돼. 이렇게 30분을 줬다면 10분 정도로 물을 준다. 점정호수로 10분 주면 물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주는 게 원칙이다. 이게 바로 1차 네트 발현기. 이 비대기와 1차 네트 발현기의 온실 내부의 온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 시간에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온실 내부에 습이 잡힙니다. 습이 잡히면 이 화피 표면에 촉촉하니 물이 묻어나와요. 요거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몸을 풀어서 과일이 크게 만들고 네트가 고르고 예쁘게 나오도록 해주는 작업. 요 작업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돼. 요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농장에 가면 아침 온도가 몇 도나 나오던가요? 뭐 24도가 나와요. 안 나와. 여기 같은 경우 내 농장이 한 20도 전후니까 나는 이제 수확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난 시원하게 관리하거든. 시원하게 관리해도 일주일 요즘에 내려요. 어쩔 수 없이.
야간 온도가 워낙 낮으니까. 야간 온도가 워낙 낮으면 열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거의 20도, 15도, 20도까지 차이가 나버려. 그래서 아침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놨다가 환기창을 여는 시간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온도 몇 도까지 올린다고? 약 40도까지 올려버려. 금방 올라갑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 껍데기에 촉촉하니 물이 잡힙니다. 일명 우리 농가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땀 빼기 작업이야.